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 패널 또는 문자 창이라고 하는 문자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입력하실 때는 T자 있죠? 도구상자에 T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글자를 입력하시는데요. T를 클릭하고 그리고 바닥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글씨가 입력이 됩니다. 글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는 경우는 이것은 버전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프로그램을 깔으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최근에 설치하지 않은 일러스트 CS6이나 이전 버전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분들은 이거를 해결하실 때는 편집의 환경 설정에 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새 유형의 개체를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뜨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풀어줬으니까 글자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러스트 문자 패널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화면이 작아서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로 화면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이동하실 때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줄로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다음 줄로 이동했으면 제가 글꼴 변경하기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다시 글꼴 크기 그리고 행간 늘리기 그 다음에 커닝 조절하기.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글자를 먼저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글꼴과 관련된 창이 문자에 가면 문자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으실 때는 기역 니은 순이기 때문에 문자 하면은 미음이겠죠. 이곳에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문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 보면은 단축키가 있는데 이 단축키는 많은 분들이 단축키를 먼저 알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익혀지신 다음에 단축키를 쓰시면 좋으세요. 꼭 반드시 열고 닫고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패널 창이 나왔다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에 보면 도구 상자 있죠? 첫 번째가 선택 도구죠. 얘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서체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원하는 서체를 이렇게 막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바꿔주셨더니 전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줄만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선택 도구가 아니라 T자 도구로 가셔서 문자 도구 있죠? 이 도구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자 도구에서 지금 글꼴 변경하기를 바꿔볼 건데요. 이 근처에 가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점선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 그런데 글꼴이라고 하는 글씨 옆으로 싹 가면 점선이 사라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살표 옆에 점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글꼴로 가면 사라지죠. 예, 이럴 때 블록을 지정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블록이 지정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아까 그게 사라진 다음에 그리고 블록을 지정하고 원하는 글꼴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점선이 사각으로 돼 있죠? 이것이 글자 근처에 갔더니 사라지죠. 이때 블록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서체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블록을 지정해서 원하는 서체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들로 선택을 해서 바꾸시면 되고 원하는 부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문자 도구에서 점선이 사라졌을 때 블록을 지정해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면 전체가 바뀌는 거고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크기를 여기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2단 축키만큼은 꼭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메뉴에 있는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열고 닫고를 하시고요. 이 문자와 관련된 단축키는 꼭 기억해 두세요. 글꼴을 키우겠다. 그러면 키보드에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누르시게 되면 늘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콤마를 누르시게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꼴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마침표 누르면 늘어나고 콤마를 누르시게 되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행간을 이번에 조정해 볼게요. 행간은 마찬가지예요. 전체 선택, 첫 번째 도구를 하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원하는 부분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문자 도구에서 블록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시면 원하는 부분이 조정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단축키를 쓰고 싶다 이러면은 이번에는 키보드의 Alt를 누르시고 화살표 있죠. 오른쪽에 화살표를 가지고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로 늘어나고 위로 조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줄어드는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세로 크기 조절과 가로 크기 조절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눌러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위로 글자가 늘어나죠. 우리가 장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아래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늘어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가로 크기 조절은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넓어지는 거죠. 평이 되는 거고 다시 이것 또한 수치가 안쪽으로 줄어들면 100% 이하로 되게 되면 장체가 돼서 길어지게 보여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글자의 폭과 높이를 조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 정도만 그냥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00% 돌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커닝이 있고 자간이 있는데 자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간은 또 마찬가지 선택 도구에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늘어나죠. 근데 늘어날 때 너무나 미세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단축키를 쓰시면 좋거든요. 이 단축키는 Alt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아까는 위아래 조절이 행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우측 걸 누르게 되면 자간이 늘어나고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자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간을 쓰실 때는 키보드의 Alt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늘어나고 왼쪽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닝이라는 것은 문자를 입력했을 때 유난히 간격이 글자와 글자 사이가 좁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간하고는 좀 달라요. 자간은 블록 지정된 부분을 느리고 줄이는 건데요. 커닝 같은 경우는 블록이 아니라 커서를 가져다 놓고 이곳에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 부분의 간격을 따로 별도로 조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블록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이 활성이 안 되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거는 커서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단축키는 자간과 똑같아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느리거나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줄이거나 느리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간과 커닝은 비슷한데 비슷한 것이 아니라 자간은 블록을 지정해서 글자 사이를 넓혀주는 거고 커닝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부분을 Alt를 이용해서 이렇게 느리거나 줄이거나 원하는 부분을 느리거나 줄이는 부분이 커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기준선 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준선 이동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아래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볼게요.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점 자체를 위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실 때는 이것도 블록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올라가죠?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에서 Alt하고 Shift 이렇게 두 개를 누르시고 위쪽 방향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어때요? 올라가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실 때는 아래쪽 방향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문자창, 문자 패널에 대해서는 단축키도 많이 있고 또 사용 방법도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간, 자간, 커닝 이런 용어가 처음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익혀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이요. 일러스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토샵, 인디자인, 그 외의 프로그램도 단축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신 단축키는 나중에 차후에 다른 프로그램 쓰실 때도 도움이 되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문자 패널, 문자 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자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